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알파남을 향한 여성의 그런 집착은 우리들의 상상 이상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뭐 남자와 여자는 너무나도 다른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고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그 중에 하나 여자 입장에서는 왜 저 새끼들은 머리에 야스밖에 없는 거죠? 여기 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남자 입장에서도 자유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여자는 그 최고의 남자를 원한다는 거야. 자기가 일생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남자를 이렇게 찾아가는,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상향혼으로 이어진 건 굉장히 당연한 거고, 거기에 비해서 남자는 결혼을 할 때 뭔가 자기 일생의 최고의 여자라기보다는 그냥 내 아이의 엄마가 될 여자로서 적합한지 그 정도 여부만 보잖아.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근데 오늘은 이 가운데서 그 자유들의 알파남을 추구하는 집착은 상상 이상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게 된 게 일본의 카가와 테루유키라는 배우가 있거든. 카가와 테루유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사람을 많이 알 거야. 많이 본 사람 알 거야. 보통 악역으로 많이 나와. 그래서 나는 이 배우를 언제 좀 눈에 들어왔냐면 그 한자와 나오키였나? 사카이 마사토지. 어떻게 보면 둘 다 일본의 약간 국민 배우라고 볼 수 있지. 사카이 마사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일본 드라마는 좀 약간 한국보다 풀이 되게 넓어. 나오는 사람. 요새는 약간 야마자키 켄토 같은 배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한국보다는 풀이 되게 넓어. 일본 같은 경우는 배우 풀이 굉장히 넓은 편이고 시장도 크다 보니까 당연한 건데, 근데 그 중에서 악역 같은 경우는 이게 잘하는 사람이 몇 명 없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카가 테루유키. 이 사람이 악역적으로 좀 이게 인상이 되게 강한 배우야. 그래가지고 일본 내에서도 연기 같은 거를 할 때 그 연기력 뽑는 테스트 설문조사하면 항상 상위권에 랭크돼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거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랑 그 사카이 마스터 나왔던 거 빠이가이시다 그 나오는 거 좀 재밌게 봤는데, 근데 이 사람이 재혼을 했더라고. 재혼을 했는데 어떻게 재혼을 했냐면 30살 넘는 행여나랑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같은 경우 뭐 정확히는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30살인지 34살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재혼을 했고 남자까지 등남까지 같이 한 그런 상태라고 해. 그래서 이게 와이프 되는 사람은 일반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근데 일반인은 아니었고 그라비아 모델 출신이라고 하더라고. 그라비아 모델 출신에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다이나마이트 바디라고 하지. 그래서 키도 엄청 크고 키도 70이 넘고 쭉쭉빵빵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현재 카가 테루유키 같은 경우는 이혼을 2번을 했거든. 이미 두 번이었나? 아, 한 번일 거야. 한 번인가 2번인가 그래. 한 번 했고 아들이 이미 있어. 전처 사이에서 전처는 스튜어디스랑 결혼했는데 아들도 카가 마사기라고 해갖고 아들이랑 나이 차이가 그 새엄마가 5살밖에 차이가 차이가 안 나는데,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카가 테루유키라는 사람이 나름 진짜 개 알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생긴 거는 알파가 아니야. 생긴 거는 알파가 아닌데 왁구는 알파가 아닌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 굉장히 유명한 집안이야. 가부키초로 되게 유명한 집안에, 가부키로 되게 유명한 집안에, 그리고 도쿄대 출신이거든,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래서 집안도 되게 유명하고 빵빵하고, 그리고 집이 되게 유명한 가부킹인가? 가부키 아마 그럴 거야. 그 일본의 그 이상한 경극 같은 거 있잖아. 그 집안에서도 되게 유명했고, 아버지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고, 근데 아들 같은 경우 또 도쿄대까지 들어갔으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그 문무겸비라고 볼 수 있지. 왁구만 빼고 나머지는 다 가지고 있는 이런 건데, 나는 근데 그런 걸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언젠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어바님, 내 여자친구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면 알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일단은 뭐 눈빛부터 다르긴 한데, 근데 내 경험을 비춰봤을 때, 나는 그렇게 말했다. 여자친구들이 전부 다 나를 닮은 아이를 낳고 싶다고, 나를 닮은 남자를 낳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다들 그 얘기를 하니까 난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제 방에 있던 아줌마들이 진짜 그 확실한 신호라고. 유전자를 섞어서 이 남자의 아이를 낳고 싶은 건 여자인데 정말로 완벽한 그 시그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약간 우수한 수컷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결국엔 저 30살 밑에 연하도 만날 수 있는 거야. 정말로 우수하면 여자 입장에서도 그런 사람의 그걸 가지고 싶어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우성도 우성이 형도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알파치노나 뭐 이런 사람들도 그런 게 가능한 게 그냥 그 사람의 정자를 원하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느낌인데 근데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나타나. 그래서 이 사람이랑 정말로 유사한 한국 배우가 난 누구냐고 생각하면 나는 이게 김희성이라고 생각하거든. 김희성. 그래서 김희성 같은 경우도 악역으로 되게 유명하잖아. 김희성도 악역으로 되게 유명하고 김희성 아저씨는 이혼을 2번을 했어. 몰랐는데 이혼을 2번을 했더라. 그래서 그 이혼한 스토리가 조금 그래도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 김희성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버지는 평생 자기한테 듣기 싫은 얘기만 했대. 뭐 공부해라 뭐 이래서 항상 듣기 싫은 얘기만 했는데 죽기 전에 딱 한마디 했던 게 재밌게 살아라라고 이게 말하고 갔다는 거야. 그래서 공교롭게도 김희성 배우가 두 번째 재혼을 했을 때, 두 번째였을 거야. 재혼을 했을 때 그 와이프가 돈 벌려고 해가지고 원래는 이 사람이 홍상수 감독 작품으로 데뷔를 했거든. 그러니까 홍상수도 알파네. 근데 그런 식으로 했는데 두 번째 와이프가 그 자꾸 돈 벌려고 해서 사업을 했단 말이야. 이게 연기 접고 사업을 했는데 근데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너무가 재미없었대. 너무 재미없고 와이프는 돈 벌으라고 떽떽거리고 그래갖고 뭐 그래서 뭐 이혼했다 하더라고. 그리고 지금 와서는 뭐 이게 나름 뭐 재밌게 살고 있잖아. 그래서 김희성도 서울대 출신, 서울대 경영 출신이고 카가 테루유키 같은 경우도 이제 도쿄대 문학부인데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게 단순히 그 알파라는 게 그 순전히 맞고 잘생긴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두뇌에 반하는 경우도 적잖게 있거든. 재능에 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 뇌생남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 근데 그런 관점에서 뭐 그런 이게 똑똑하고 뭐 연기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 30살 어린 여자 입장에서도 오빠 아내 오케이 아내도 오케이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는 일본에는 근데 이런 류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보다 훨씬 많아.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뭐 좀 잘 나가는 남자들 있잖아. 인텔리한 남자들 보면 거의 첩처럼 데리고 산다기보다는 첩처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냥 애 낳잖아. 애 있으면 애 낳아버립니다. 애 낳으면 그냥 뭐 의사든 이런 사람들 그냥 생활비 얼마씩 쥐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혹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그 남자가 이혼하길 기다리는 경우. 한국에서도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들은 유부녀한테 반하진 않잖아. 유부녀를 만약에 만나게 되면 얘 꽁으로 몇 번 하다가 딴 여자 따먹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 유부남인데 왜냐면 항상 말하지만 유부남들이 스펙이 좋습니다. 보통 나같이 굴러다니는 놈들보다 훨씬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남자를 향한 열망이 있으니까 이혼한다라는 그런 뻔한 거짓말도 믿고 기다리는 거야. 그게. 그래서 요런 부분이 남자랑 굉장히 다른 것 같더라고. 그리고 같은 관점에서 일본 내에서도 좀 되게 재밌었던 게 옛날에 한지붕의 내 안에 사는 남자 얘기가 나온 적이 있거든. 남자는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미 아내 셋, 아이 셋과 동거를 하고 있어. 아내가 셋이란 말이야. 남자는 돈도 안 법니다. 와이프들이 다 벌고 그리고 약간 이슬람식으로 컨택을 하고 있어. 그래서 처음엔 다 같이 이렇게 잘 잤는데 피곤하니까 다 같이 자니까 와이프 방 하나씩 있으면 이제 하루씩 돌아가면서 대신 공평해야 돼. 하루 얘 여기서 자면 하루는 얘한테 자고 하루는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거는 이 남편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일본 내에서는 그 결혼이라는 게 일불처제잖아. 근데 이 결혼과 이혼을 반복해서 전부 다 내 성을 여자 성을 전부 다 내 성으로 바꾸는 게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결혼하면 아내가 남편 성을 따라가잖아. 요새는 안 그런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긴 한데 보통 그러니까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렇게 하고 전부 다 자기 성을 쓰게 하는 게 목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런 일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남자랑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여자는 내가 이 사람을 알파다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공유가 됩니다. 이게 공유가 된다. 공유가 남자는 그게 잘 안 되겠지, 그지? 근데 여자는 그게 공유가 된다는 게 이게 남자 여자의 차이인데 굉장히 재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 그러면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 그래서 여자는 아까 말한 것처럼 DNA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알파의 남자의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그런 DNA가 각인이 돼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알파가 아닌 다른 사람의 그런 욕정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는 거야. 왜? 제가 나한테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타인의 남자에 대한 그런 욕정에 대해 가지고 이해보다는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본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방금 전 바라본 것처럼 너의 아이를 낳고 싶어 한다는 거는 되게 강력한 시그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반대의 경우 있잖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맨날 자기야 하자 하는데 야 더러워 너 맨날 머릿속에 이거밖에 없어 약간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그 여자는 여러분을 만날 사람 없어서 만나거나 만나주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허락한 사람한테는 뭐든지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하잖아. 난 이게 야싸하다가 난 좀 격정적으로 나는 하거든. 진짜 오빠 싼다 이렇게 나는 오히려 내 싸는 거 보라고 한단 말이야. 야 싸는 거 보라고 이러면서 내딱 보여주거든. 그러면 반응이 절대로 그런 반응이 아닙니다. 보면서 그만이 좋나 그만이 좋나 오빠야 막 이런다 그런다. 그러니까 요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받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이런 생활의 지혜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그래 너 내려올 줄 알았다. 자. 우리 복돌이도 참 이 나름 알파 고양인데 얘 랄부가 지금 이미 랄부가 멀쩡하지 않아가지고 자 한번 가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토끼 복돌이 토끼 복돌이